그리기 공모전 수상자 전시회장이 있다 그래서 홍대 입구로 찾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그림도 보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경의선 책거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전시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저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와서 수상작들의 작품도 감상하고요. 서평도 꼼꼼히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작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전으로 출전해서 입선을 했습니다. 서평을 썼고요. 그림과 서평 둘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오는 길에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사건 의뢰를 포스트잇에 써보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글을 보다가 아이들이 게임 안 하고 책을 멀리합니다. 책을 좋아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희도 한 글을 써봤는데요. 탈출하라, 극복하라, 이겨내라, 만세! 다음에도 서평 도전! 안녕하세요, 호스랜드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5회 경의선 책거리 서평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공모전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저학년을 지나 4학년이 되어서 서평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평이라는 것은 독후감과 조금 다른데요. 독후감은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낀 점을 쓴다면 서평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에 이 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줄거리, 그리고 이 책을 어떤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지 등등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것이 서평입니다. 아이와 이 서평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공모전에서는 서평과 그림을 같이 그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경의선 책거리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홍대 입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가보니까 거리 위에 서점, 거리 위에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경의선 책거리 한번 산책하시면서 책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평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77단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서평을 썼습니다. 이 77단의 비밀의 저자는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저도 이 77단의 비밀이라는 책을 알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탐정소설을 쓰셨다고 하면서 놀라워했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소파 말고 북극성이라는 호를 쓰셔서 이 77단의 비밀 탐정소설을 연재하셨는데요. 1925년부터 27년까지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77단의 비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편 다 여동생을 찾아 나서는 오빠의 숨막히는 추격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대가 1925년부터 27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시대 2021년에 읽어봤는데도 내용이 너무 쫄깃쫄깃 심장이 막 두근두근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난 후에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림 부분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이 성냥돌을 이리저리 두르면서 보아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천국놈은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놈은 다시 성냥아개를 켜가지고 부엌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물통까지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일 천국놈이 성냥불을 높이 쳐들고 천장을 휘휘 둘러보았다면 창문은 잡혔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저희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어땠는지 전체 책을 읽어보고 난 후에 서평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고 서평을 처음 써본 아이라서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평의 내용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목, 창우의 긴장과 용기. 저는 77단의 비밀 중 동생을 찾으러 간 창우가 천국놈에게 붙잡힐 뻔한 장면에서 긴장감과 함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창우가 된 듯 손에 폭포가 쏟아지듯이 땀이 났습니다. 글의 장면을 그리면서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만약 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는 탐정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바바리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진짜 탐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책에서는 직접 힘과 머리를 이용해 추리해서 싸우는 겁니다. 읽다 보면 나도 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호영의 11살 여동생은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친구인 여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창호영의 용기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 같아. 그리고 너무너무 잘 견뎌주어서 고마워. 앞으로 더 조심하고 항상 오빠를 믿기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내가 창호영이라면 여동생을 구하러 갔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하러 가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책 속의 창호영은 모습은 용감했지만 너무 긴장되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제 그림 속에서도 창호영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창호영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네, 세대를 넘어 어린이의 마음을 잘 그려내신 방정환 선생님의 추리소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을 읽기 전에는요,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폭력성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인지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와 읽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책은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너는 어땠니?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서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즐거운 독서 시간을